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려했던 저점 이탈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나아졌고, 여기서 반등 한 번 더 하면 뭐 그래도 단기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지만, 여기서 계속 회복하는 이게 뭐 얼마나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이 나와서 안정을 찾으면 큰 틀에서 기간 조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이벤트고, 요걸 회복하고 갔을 때 기간 조정의 어떤 시간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란 게 없어졌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뭐냐면 금리 인상 하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이거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상반기 3월에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3번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한 방에 0.5%를 올린다고 했다가, 이게 계속 그런 발표들 언급되는 부분들이 불확실하지 않았던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8년 이후로 연준이 무려 올해까지 14년 동안 일관성 있게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시장을 박살을 낸다? 뭐 지금 그래도 될 만큼의 어떤 중산층의 중산층의 성장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제 기반이 완벽하게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망가져도 괜찮은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말고 미국 기준입니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뭐 지금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지금까지 공들였던 시간과 퍼부었던 돈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다 해도 정부가 원하는 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입니다. 왜? 이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를 했다가 지금 이제 주춤하고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또 맞춰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집 빼면 통장 잔고도 거의 없고 펀드 들어놓은 것도 규모가 크지 않고 주식 투자도 크지 않고 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집이 폭락을 한다? 가계 자산이 다 증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될 수도 없고 뭐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도 상실될 거고, 지킬 게 없는 사람들만큼 무서운 게 없으니까 치안부터 해가지고 사회 전반이 다 균열이 가버리는, 부동산이 폭락하면 그렇게 되는데 부동산 폭락이 나오겠습니까? 요거랑 마찬가지로 미국은 주식 시장이 중심으로 된, 그래서 가계자산, 금융자산의 80% 이상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하고 달리 주식시장에 상당한 비중의 어떤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미국 소비나 이런 전반적인 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래서 연준의 정책 역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공들였던 걸 한 방에 무너뜨릴 만큼 너무 미친 듯이 좋은 상태냐, 아니면 물가 상승 때문에 경제가 완전 망가질 정도의 문제냐,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확실성 계속 자극하고 있지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그동안 공든 탑을 한 방에 날린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과거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는 글로벌 경제가 되지 않았었고, 지금 미국이 기침하면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고, 미국이 기침을 해서 다른 나라가 코로나가 걸리면 이 코로나가 다시 미국으로 전염이 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 외부 상황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예, 그러면서도 중국을 견제한다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는데, 무역 분쟁 지금 한참 됐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 구조, 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갈등 구조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약간 또 이것도 재미없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는 중국 인민들을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냥 부려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중국 인민들을 부려먹는데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중국 정부고, 예, 그래서 선진국들은 중국 정부를 통해서 중국 인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고, 여기서 중국 정부가 요걸 다 들어먹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진국들이 중국에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말로는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심각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중국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뭐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수많은 3D 산업부터 해서 이 수많은 기반 산업들의 우리가 낮은 물가로 유지하는 거, 대부분 우리도 공산품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결국 중국 인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전 세계 선진국 인구가 12억 중국 인민들을 착취를 해서 누리는 거니까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제 구도도, 아니 경제 이 틀도 미국의 달러화 기반의 중국이 얹혀가는 구조기 때문에 둘이 싸워가지고 뭐 분리가 돼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부분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준이 지금까지 공든탑을 무너뜨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럼 결국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주식시장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니까, 상반기에는 불확실성, 하반기에는 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큰 틀에서 어긋날 부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 오늘도 저 모 회사 팀장님을 잠깐 뵀었는데, 그 태양광 그 지붕 임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뵀었는데, 그 명함 드리니까 이제 주식 하시냐고. 요즘 뭐 본인 주식 안 한다면서 주식해서 이제 돈 까먹기 딱 좋다면서 이미 약간 잃은 것 같은, 예, 그런 뉘앙스셔가지고, 하반기에 좋아질 거니까 상반기에 이상한 종목 말고 그냥 누구나 알고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사시면 괜찮을 거라고 그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뻔한 얘기지만, 예, 그래도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상태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운 좋게 이 하락장을 피해 갔다거나 아니면 억세게, 예, 운이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매매를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할 겁니다. 이 고통의 시기가 나중에 수익이 되는 어떤 미끄럼이 되려면, 이 시기를 우리가 시장에 참여해서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계속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 주식 잘못 사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껴가면서 하반기에 시장 좋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재작년에 재작년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 해서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게 흔치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나쁜 시기를 경험해야 좋은 게 좋은 줄 압니다. 좋은 게 좋은 줄 모르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결국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요 나와야 될 시기를 놓치게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와야 될 시기를 놓치면 그동안 했던 그 시간, 그리고 수익 봐서 좋아했던 그 부분들이 모두 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뭐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벌어가지고 신나게 술 사 먹고, 뭐 원하는 거 폰도 바꾸고, 뭐 노트북도 하나 사고 이래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벌어서 그렇게 썼는데, 폭락 한 방에 500만 원이 다 날아간다. 그럼 그동안 했던 건 그냥 과소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그
나쁜 시기에도 좋은 시기를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나쁜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그리고 이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코스닥도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반등이 있었는데 요 반등은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나왔던 하락이고 그 하락이 한 방에 하락이 나올 거면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쁘다고 해서 매일매일 내리는 종목이 있다. 시장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한 방에 다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다시 내리다가 반등 나오고 이런 과정인 거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빼고 반등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거 많이 올랐던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한 10배 올랐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고 지금 이제 죽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다시 10배가 아니라 2배라도 오를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리로 올라갈 때하고 요 새로운 자리는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요 새로운 자리 여기만 하더라도 요 가격을 넘어선 순간, 요 신고가로 간 순간부터 이 위메이드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전원 수익입니다. 중간에서 손절했던 사람 제외하면 전원 수익인 상태고, 전원 수익인 상태다. 이게 뭐냐면 수익이라서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전원 수익이라는 것은 빨간 불만 보면 못 참는 사람들이 이미 다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던지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생업에 열중해서 주식 볼 겨를이 없다든지 아니면 스타일 자체가 느긋하게 계속 지켜본다든지 이런 투자자들만 남고 빨간 불만 보면 못 팔아서 안 달린 투자자들은 다 날아갔다. 그러니까 급하게 매도할 물량이 없다. 이런 물량이 없다는 상태, 이 급하게 매도할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급하게 팔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꺾이면 여기 올라온 거 생각지도 않고 여기 꺾인 거에 대해서 싸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싸네 하다가 이미 많은 주주 구성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본전 빨간불만 보면 못 참는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전하고 비교하면 물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지금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요 아래에서 3만 1,000원 신고가 넘어갈 때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드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4조 6천억짜리를 요 적지 않은 거래량이 터진 이 매물들 다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최소 1조 이상의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 이걸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여건이 되느냐? 이제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뭔가 큰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도 없고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다 하지만 좋아지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의 반등은 코스피하고 달리 조금은 그 단발성의 성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큰 조단위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쓰는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경제적 자유인입니다. 그 경제적 자유인이란 게 뭐냐면 정말
돈을 원 없이 써서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평소에 소비 패턴이나 그리고 아직 건강이 허락하는 상태에서의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네, 그랬을 때 지금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알만한 데 집을 하나 사고 골프장 회원권 몇 개 사고 나면 없습니다. 돈은 만약에 이걸 돈으로 바꾼다고 해도. 근데 이게 사는데 이걸 목표로 했었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난 돈 구애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책이나 읽고 싶고 그런 걸 원했더라고 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럼 진짜 원했던 게 뭐냐? 어차피 우리가 소풍 갔다 가는 건데 우리 인생이란 게 그 소풍을 왔는데 뭐 때문에 소풍을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요 한국에만 들어오면 변질되는 그러니까 이 귤도 회수를 넘어가면 탱자가 되듯이 예. 이상하게 좋은 제도도 한국에만 들어오면 나쁜 제도가 됩니다. 주식이란 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 주식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인들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식민지도 개척하고 물론 그 식민지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지만 어쨌든 이 문명의 전파라는 걸 통해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의 생활 수준이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 모험을 하게끔 만들었던 근본적인 게 주식시장의 힘입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한국에 오니까 그냥 투자자도 등쳐먹는 이런 일이 되고 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잘 돼가지고 뭐 조 단위가 됐다. 그래서 상장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비싼 값에 주식을 팔아먹고 이제 난 그 돈으로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원했던 삶인가?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되니까 원하지 않았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보다는 시작할 때 뭐 이런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10조 원도 안 되는 걸 70조 원으로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먹었습니다. 7배 가격. 뭐 7배가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가치가 7배가 되려면 보통 2배가 되려면 성장성이 좋은 회사도 7년이 걸립니다. 그럼 20까지 7년, 40까지 또 7년, 이거 80까지 또 7년 하면 20년이 지나야 이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의 가격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땡겨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잘 된다는 전제로 안 되면 그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초부터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공모를 했다. 지금 시장에서 12조 이상을 긁어갔는데 이 회사의 순자산이 9조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작할 때 그냥 했다. 한 1조 원을 시장에서 끌어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조 원짜리가 됐다. 이런 거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조 원에 지금과 같은 인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 많아야 1인당 한 1,0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청약했던 숫자 이런 걸 봤을 때 1,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회사 잘못돼도 그냥 1,000만 원 정도 날린다. 모험의 대가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되면 한 10배 버는 거고 뭐 이런 거면 괜찮은 건데 그래서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뭔가 이런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다 하고 접는 거라서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다만 좀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투자 쪽으로는 제가 그렇게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정말 이 좋은 제도를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주주 운동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주들한테 주식은 한 주당 1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했으면서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소액 주주들이 완전 개차반이고 그냥 호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보장된 게 진짜 맞느냐 싸워보고 맞는 부분도 있고 법으로 보장한다고 해 놓고 사기쳤던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알아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도 뭐 이런 게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처음부터 리스크를 같이 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과실을 같이 갖고 이러면 누가 거기에 불만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공정한 거니까. 근데 처음에 리스크는 니네가 지고 잘 되면 나 혼자 다 먹고 안 되면 니네가 리스크 다 짊어져라고 하는 게 우리 이 공모 시장이니까 이게 너무하다. 그러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시작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이것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인수 가격 대비 계속 하락한다 다 나와. 근데 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수 가격보다 내려가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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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엉덩이로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좋은 종목이고 싼 종목들 사서 비싸질 때까지 보유한다. 이게 사실 공부로 따지면 교과서에 충실하고 열심히 예습 복습 잘하면 된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주식 싸고 좋은 종목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요 비쌀 때까지 기다리는 이 과정이 이 인내라는 게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엉덩이로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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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청약 결과가 좋으시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이 70조짜리를 180조로 만들 수 있겠느냐. 참. 이게 지수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이제 힘들다고 보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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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아시다시피 주가 올릴 거야 하고 기타 법인이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타 법인으로 다 잡혀서 나와 버립니다. 외국인이 사면 외국인으로 잡혀서 나오고 기관 투자자로 사면 기관 투자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주가를 움직이는 쪽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그 시간의 거래 어제 말씀드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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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제가 좀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뭐 하나가 이제 8층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지하 2층으로 가니까 지하 2층에 주차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10분 전인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보니까 뭐 도저히 탈 수가 없는 이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늦겠다 싶어가지고 지하 2층부터 해가지고 마스크 쓴 채로 8층까지 뛰어 올라갔더니 막 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그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 폐가 좀 커진 느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늙으니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약간의 피로도 쌓여 있었고 그런 상태로 한 반쯤 졸면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제는 좀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조금 안 좋았는데 오래 보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가서 LG화학이 오늘 반등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뭐 예상하고 달리, 물론 예상하고 같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만약에 이거 매도 쳤으면 이제 아침에 팔았을 것 같은데 저가에 뭐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큰 틀에서 앞으로 계속 부진할 거고 그렇다라고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 반등은 꽤 강한데 이게 아마 그런 겁니다. 2조 5천억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분이 80% 이상 남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팔 거고. 예.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죽어 나가지만 LG화학은 꿀을 빨겠네. 예, 요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그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화학은 뭐 그렇게 2조 5천억 이번에 땡겼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금, 그 리스크를 투자자들한테 비싼 가격에 다 짊어지게 됐고, 사실 여기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증설하는데 자금 투자해가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LG화학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다 땡겨와서 쓴 거니까. 자,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분이 80% 이상 남았으니까 뭐 나중에 안 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시장에서 조달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호 확약, 예, 6개월 보호 확약, 3개월, 15일, 뭐 1개월 이렇게 이제 보호 확약들이 많이 묶여 있고, 그 대략 한 기관 투자자들 몫으로 나간 것 중에서 한 30% 정도가 바로 나올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 것도 한 30% 가까이 되니까. 그럼 전체 공모에서 한 50% 정도는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50%면 6조 이상이 바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6, 6조 이상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그게 뭐 청약했던 분들의 기대대로 따상이 된다면 6조 곱하기 12조에 또 0.3이니까 15조 원 이상입니다. 의무보호 하격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15조를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외국인 1조만 팔아도 박살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 공모 규모가 컸던 종목 중에서 삼성생명이 그 2010년 이때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생명이 공모가에서 뭐 16, 17을 갈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 팽배했었고, 물량이 그때 쏟아지면서 시장 영향 그런 것도 있었죠. 물량 쏟아지면서 공모가를 한참 하회했고 회복했다가 하회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회복 불능 상태가 됐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상장할 때랑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삼성생명이.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는 한 3배 정도 커졌고, 거의 한 4배 될 것 같습니다. 3배, 4배 정도 커졌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니까, 상장 초기에 비교하면 한 8배 정도 가격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이 더 좋습니다. 지수가 더 좋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상장할 때 한 8배 비싸게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굉장히 저평가니까 그런 비약은 좀 과하게 한 건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니까 상장 초기에 뭐 공모가보다 아래에서 설마 시작하겠습니까? 공모가 위에서 시작할 거고, 뭐 하루 이틀은 또 반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때 그냥 파시는 게 뭐 아마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그때 파시는 게 가장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초기에 다 때려버린다. 요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을 보면 지금 이제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 계속 좋아지는데 요거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보더라도 이제 한번 큰 시세가 날 것 같은데,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아주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계속 잘하는 분야에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체질 개선으로 또 주가 상승을 이뤘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뭐 삼성전자 못지않은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특별히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뭐 아연계 같은 거, 원료가 되는 아연계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하고, 예, 재련을 하고, 그리고 추출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 과정 모두에서 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마진 10%인데 가격 상승분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요 기간에도 뭐 재련 마진이 한 5%인데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제품에. 제품 판매할 때 재고 쌓아놓은 거에 또 가격, 제품 재고에 어떤 가격 상승이 있으니까 10%뭐 잡더라도 거기서 알파가 생기고, 요 알파라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꾸준히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조차도 인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처럼 인플레이션 수혜를 온몸으로 받는 종목들은 장기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지금까지 이 고려아연의 주가 보시면 6,000원짜리가 한 4년 만에 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대략 한 100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데, 요 기간 동안 물가가 100배 올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두세 배 올랐는데, 돈같이 떨어진 거 생각해도 한 5배?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시간 전체, 이 과정 전체가 수혜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다른 재고가 나왔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재고. 재고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0이 됩니다. 오히려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생산 가격이 있으니까. 근데 고려아연의 재고는 시간 지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재고를 걱정해야 될 회사가 이제 재고 갖고만 있어도 되니까 뭐 창고라도 해서 더 쌓아놓고 최대한 가동해버리고 이래도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특히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뭐 세트 제품도 아니고 원료로 들어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수요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형태입니다. 금이면 기금속 추출해서 금 시장에 내다 팔고, 은도 내다 팔고, 뭐 주석도 내다 팔고, 아연도 내다 팔고, 이렇게 시장에 파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좋고, 영업을 안 해도 되고, 뭐 영업은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뭐 비용은 안 들고 이 과정 전체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나오고, 이런 게 지금 2020년 코로나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이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이 시기에 아주 때가 온 그런 종목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뭐 고려아연이 심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 지금 주가가 뭐 적정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유가 상승을 생각했을 때 정유주들도 마찬가지고,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뭐 저평가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돈 잘 벌면 그 돈으로 원료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
100% 가동하고 싶어도 고려아연은 큰 회사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작은 업체들 경우 100% 가동하고 싶은데 원료를 사올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계속 이걸 돌리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잉여 자금이 커집니다. 그럼 원료를 더 사올 수 있고 더 가동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원료를 도입하는 것부터 제품이 나갈 때까지 이 과정에서 있는 부가가치 전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주로 탈바꿈하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시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고려아연인데, 뭐 고려아연이 여기서 올라와서 100만 원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럼 2배지만 다른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소형주들, 그리고 그 소형주들 중에서는 또 자산 대비해서 대부분 저평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 해소에 프리미엄을 받고 이러면 못해서 한 5배에서 10배가 될 거니까 고려아연도 좋지만 요 부수적인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투자금이 적은 분들에 한정해서, 투자금 많은 분들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황금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수혜를 받는 종목들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받는 종목들, 은행주들 금리 올리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예대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뭐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는 거, 맛집이 왜 맛있냐면 줄을 서서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줄 서서 웬만큼 맛 없지 않으면 줄 서서 먹고 나서 대부분 다 만족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이제 대출 받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냥 그 자체로서 어떤 이 맛집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은행주들도.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또 인플레이션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 쪽,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점점 더 좋아지면서, 원자재와 금융 좋아지면서 얘들 비중이 커지고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나머지 거품이 꼈던 종목들이 꺼지면서 요 커지고 작아지는 것으로 지수는 기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거품주들은 이제 빠지더라도 지수에서 비중이 작아졌기 때문에 영향을 덜 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하반기에 좋은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무당처럼 하반기 주식 오를 거니까 다 박아, 이것도 아니고 이런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에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물가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그럼 이 근거 자체가 깨지는 거니까 하반기에 상승한다는 전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돼 있는데 금리 인상을 갑자기 안 하게 됐다. 뭐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와 가지고 금리 인상 못 하게 됐다라든지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째로 다 받아들이시면 뭐 그다음에 응용하는 거 변화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 직접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투자하시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